우리는 때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해주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욕설을 내뱉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리지도 않죠.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날카롭게 벼린 칼날로 만들어 우리의 심장을 겨눕니다. 읽었지만 답장 없는 메시지. 당신이 비틀거릴 때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비웃음. 농담처럼 던지지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한마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발하는 당신을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죠. 항상 웃으며 인사하지만 등 뒤에서는 교묘한 말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지만 결국 그들의 감정 개임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옛 연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칠 대로 지친 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평화를 원할 뿐이야.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설수록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폭발합니다.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탈진한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런 당신에게 결코 이렇게 살라고 조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친절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 바로 지금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이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측정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불안해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언제 무너지는지를 말이죠. 당신이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먼저 사과하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파놓은 덫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바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인내는 그들의 개임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과 같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꼭두각시의 줄을 끊어낼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마키아벨리의 첫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의도적 침묵.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 얼굴에 대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애매한 말투, 의미심장한 미소, 혹은 이유 없는 침묵.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로 물러나 조용히 당신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동요하는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해명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계산된 침묵 하나에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이메일에 비꼬는 투로 한 줄 적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네요. 당신의 피가 얼굴로 쏠리고 손은 분노에 떨립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100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할수록 그들의 의도가 성공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친척이 갑자기 온종일 당신의 연락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패닉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 화가 났나? 당신은 사과와 변명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10통이나 보냅니다. 한참 뒤에야 돌아오는 차가운 답장. 아무것도 아니야. 그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텅 빈 허공을 좁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화해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이라는 연료를 원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그들의 체스판 위에 스스로 올라서지 말라. 그들이 당신에게서 빨아들이던 에너지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문하기 위해 침묵할 때 당신 또한 침묵하십시오. 단, 그들의 침묵이 만들어낸 공허함을 당신 가슴속 폭풍으로 키우지 말고 그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경계선이라는 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고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며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문 없는 집처럼 자라났습니다. 누구든 들어와 자기 짐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떠나도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선이 없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지배와 착취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퇴근 후 밤 11시에 온 업무 메시지에 단지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답장한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내 정신은 이미 탈진했는데 냉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몇 시간이고 친척의 불평을 들어준 적은 또 몇 번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매번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든지 참을 것입니다. 나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경계선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되고 누가 반드시 밖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르는 단호한 칼날입니다. 경계선은 애원이 아니라 전략적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계속해서 업무 시간 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다거나 쉬어야 한다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업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습니다. 짧고 명료하며 단호하게.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땐 사라졌다가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쏟아내고 싶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길고 부정적인 하소연을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말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의 정당화는 불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유령처럼 사라지기. 그들은 사과나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논쟁, 눈물, 혹은 장문의 해명.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지배력을 유지시켜주는 연료일 뿐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에 먹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혼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옛 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떠나려 할 때마다 그들은 문자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해야 해. 너는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몇 시간 동안 논쟁하고 울고 결국 제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의 마무리는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 전략은 당신에게 정반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논쟁도 정당화도 마지막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너 변했어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저 짧고 차갑게 대답하십시오. 더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마무리를 요구할 때 절대 응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체스판에서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들이 텅 빈 무대 위에서 혼자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해명을 요구할 때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답하거나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당신이 연료 공급을 멈추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울고, 비난하고, 심지어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단지 연료가 끊긴 중독자의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거두었고 그들은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침묵의 권력이라 불렀을 겁니다. 네 번째 전략, 관계를 끊어내는 한마디. 모든 조종의 관계에서 당신의 말은 당신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스스로 그 쇠사슬을 더 단단히 조이는 셈입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은 그들이 뒤집고 반격하고 게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장황한 논쟁을 결코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은 적게 하라. 하지만 각 문장이 칼날처럼 짧고 차갑고 그 고리를 즉시 끊어낼 수 있을 만큼 그가 으르렁거립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야. 본능적으로 당신은 100가지 이유를 대며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게임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친척이 당신을 비난합니다. 너 변했어. 더 이상 가족에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당신은 마음이 약해져 당신이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차가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네,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닫아버리십시오. 그들이 기어들어올 어떤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전략, 감정적 규율.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더 잘 관찰할 뿐입니다. 찌푸려진 미간, 깊은 한숨, 패닉에 빠져보내는 다급한 메시지 같은 아주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 감정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도를 손에 넣으면 그들은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그들이 조절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에 한 동료가 비꼬는 말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피가 끓어오르고 모든 근육이 반격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고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고 보죠. 차분하고 짧게, 어떤 정당화도 없이.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어색해집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치해 보이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그의 공격은 당신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규율의 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가 진정한 권력을 쥔다. 당신이 흥분하고 서두르고 분노에 이끌릴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숨을 참고 시선을 고정하고 목소리 톤을 유지할 때 게임의 판 전체가 바뀝니다. 감정적 규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반응하고 언제 침묵하고 언제 떠나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6번째 전략, 권력의 법칙. 전략은 법칙이 보호할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법칙이 없으면 당신은 마음이 약해지고 잊어버리고 결국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가장 자비로운 자가 아니라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집행하는 자입니다. 다음 10가지 권력의 법칙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각 법칙은 거미자 방패이며 당신의 평화는 선물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영토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법칙 1. 당신이 경계선을 세울 때 분노하는 자는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었을 때 이득을 보던 자다. 법칙 2. 무조건적인 충성은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써 충성을 증명한다면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하인이다. 법칙 3. 당신은 누구도 치유할 의무가 없다. 그들이 자신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다면 그 상처는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법칙 4. 당신의 가치를 두고 논쟁해야 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존중은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칙 5. 침묵은 계산된 통제다. 불과 논쟁하지 말라. 산소를 제거하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는 한마디가 거대한 화염을 끌 수 있다. 법칙 6. 죄책감은 쇠사슬이다. 너 변했어. 너무 차가워졌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려는 전술이다. 법칙 7. 관계의 마무리는 대화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법칙 8. 당신의 시간과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는 특권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법칙 9. 감정적 규율이 곧 권력이다.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한 사람이 진정으로 공간을 지배한다. 법칙 10.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한때 조종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전략, 냉정한 퇴장. 우리는 종종 해로운 관계를 끝내기 위해 긴 대화나 마지막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런 모든 마무리는 게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마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복을 원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이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10년간 지배적인 결혼 생활을 한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울고 애원하고 수십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메시지도 작별 인사도 마지막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진정한 끝이 되었습니다. 냉정한 퇴장은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해로운 사람이 당신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감정의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울고 비난하고
당신이 잔인하고 변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떠나는 당신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게임에 단 하루도 더 투자하기를 거부하는 현명한 사람일 뿐입니다. 냉정한 퇴장은 복수가 아니라 구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증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권력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일어서서 뒤돌아 걸어간 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능력에 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공식을 반복합니다. 고문하기 위한 침묵, 올가매기 위한 달콤한 말, 그리고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기 위한 죄책감.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으로 게임에 임하는 동안 그들은 권력으로 게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략으로 싸웁니다. 마키아벨리의 7가지 전략은 당신을 무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라는 가장 신성한 영토를 지키는 사람으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영토를 굳건히 지킬 때 모든 조종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은 의도적 침묵을 배웠고 경계선이라는 검을 세웠으며 유령처럼 사라지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당신은 차가운 언어를 사용해 반복의 고리를 끊었고 고요함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감정적 규율을 훈련했습니다. 당신은 권력의 법칙을 새겨 강철 갑옷처럼 둘렀고 마침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냉정한 퇴장을 마스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 변했군요.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네, 저는 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지긋지긋한 순환을 영원히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을 통해 단단히 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규율은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전략들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감히 행동할 것입니까? 당신이 오랜 습관으로 돌아가는 길과 경계선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냉정하게 떠나는 길.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두각시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게임의 판을 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